아, 아, 하하하하하. 화이팅. 힘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형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개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의미 아닌 정수에만 좀 장난치는 문제로 좀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사과배귤을 사갖고 오래요. 과일 가게 가서 이제 과일을 사갖고 오는데 지난번에 배만 10개 사갔다고 혼났어요. 야, 사과랑 귤도 하나씩은 좀 사와야지 맛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과, 배, 귤을 합쳐서 또 10개를 사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하나씩은 다 사갖고 오래요. 적어도 하나씩은 다 사갖고 오래요. 그걸 우리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다시 말해보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합쳐서 10인데 x도 1개 이상, y도 1개 이상, z도 1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적어도 1개 이상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사과의 개수가 적어도 1개 이상 해야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여야 우리가 중복조합 쓸 수 있잖아요. 이대로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줘요. 일단 하나를 몰라 일단 하나 사놓고 시작하지 뭐. 하나 사놓고 사과 추가로 더 사는 개수. 괜찮죠? 마찬가지로 배도 일단 하나 사놓고 추가로 더 사는 개수. 프라임이 이게 미분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프라임이라고 내가 쓰기는 하는데 미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귤도 일단 하나 더 사고 추가 개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사과배귤을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적어도 하나씩 다 사래요. 그럼 일단 사과배귤 하나씩 사놓고 7개만 더 사면 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걸 수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그러면은 x가 1 플러스 x 프라임이면 1 플러스 x 프라임은 1보다 커 같은 거라서 x 프라임은 이제 0보다 커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 아닌 정수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 사놓고 추가로 사는 거니까 안 사도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10이니까 넘겨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합쳐서 7인 상태로 의미 아닌 정수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전부 다 0 이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3개 종류 중에서 사과배귤 3개 종류 중에서 추가로 사는 개수가 7개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얘는 계산해 보면은 10 빼기 1 컨비네이션 7 그래서 9시 그래서 4, 9, 36 적어도 1개 이상씩 사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 자체가 30까지가 줄어들어 버려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6번 117번 이거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116번 117번 인데 자연수의 개수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인데 합쳐서 7 자연수의 개수 다 1 이상씩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씩 샀으니까 4개가 줄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입체도형 풀어야 돼. 빼! 네.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의미 아닌 정수이라서 빵개 사도 되죠. 네.
근데 얘는 무조건 한 개 이상씩 사야 돼. 자연수의 개수. 저기 요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랑 상관없이 저기 센 같은 경우에는 C 단계는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라고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기출 그러니까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은 푸는 게 좋아요. 이거는 푸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학기 시작하면 기출 문제 가지고 연습할 건데 미리 한 번이라도 풀어놓으면 좋기는 합니다. 유사한 것들. 그 외 나머지 C는 풀면 좋아요. 그 다음에 RPM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한 3문제 정도 뭐라 그래 난이도 업인가?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그거 얘도 빼도 됩니다. 풀면 좋은데. 그리고 미안해 라이트세는 다 풀어요. 다 풀어야 돼요. 이 리뷰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라이트세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성도가 너무 좋아요. 라이트세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유형 문제가 너무 쉬워요. 딱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는 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숫자가 너무 다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냥 개념 정리하기 좋은 정도? 그래서 리뷰 문제 정도까지 풀어주면 좋기는 합니다. 여기도 기출 문제들이 껴있기는 해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최단 경로수 중에서 보면은 입체도형의 최단 경로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요거는 그냥 빼도 돼요. 입체도형 최단 경로수 요거는 그냥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입체도형 최단 경로수 문제를 설명했다 그럼 그때는 바로 알려줘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할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하나씩 사고 시작하면 되니까 3개 중에서 중복해서 추가로 더 사는 게 3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하나 사고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 사고 추가로 더 사는 거니까. 왜? 자연수혜라는 거는 1 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X', Y', Z' 하면은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자연수니까 일단 하나 사고 추가 개수가 프라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뭐 쭉 내려갔을 때 X', Y', Z', W', 1111 넘겨서 빼면 3개죠. 그래서 추가로 사는 게 3개다. 4개의 종류 중에서 3개만 조합하는데 중복해서 조합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하는 방법은 6C3 그래서 6, 4, 3, 1 20까지가 되겠고 얘는 5C3 그래서 10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변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에서 자연수에까지는 봤었죠. 지워도 되나? 그렇죠? 너무 많은 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3번째. 이번에는 그냥 아예 의미 아닌 정수회랑 완전 다르게 사과 배율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한번 좀 가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합쳐서 10인데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왔고요. y가 1보다 커 나왔고요. 정수예요, 정수. z는 5보다 커 나타야 돼요. 이런 케이스라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의미 아닌 정수이면은 0, 1, 2, 3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런 정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다 되는 거예요. 얘는 1, 2, 3, 4 다 되는 거고 얘는 5, 6, 7, 8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 나왔던 거니까 몰라 일단 마이너스 3 주고 그 다음에 추가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x'은 0부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x'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3인 거고 x'이 1이면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로 y를 y' 플러스 1로 하면은 y'은 또 0부터 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z' 플러스 5라고 하면은 z'은 또 0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는 x' 마이너스 3 얘는 y' 플러스 1 얘는 z' 플러스 5 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마이너스 3, 1, 5 더하니까 6에서 3 뺀 3이 될 거예요. 요거의 의미 아닌 정수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3 넘겨서 빼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7인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3개 중에서 7개 뽑는 걸로 봐주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9C 7, 9C 그래서 4, 9, 36까지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퀴즈. Z는 8인데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고 Y는 0보다 커나고 Z는 2보다 커나 3보다 커나 같은 상태. 해 개수 한 번만 좀 구해볼게요. 직접. 맞았어. 그치, Y로 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근데 10C7은 아니지. 3H7이면 그치.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했나? 아까 했었지. 오케이. 그죠? 잘했습니다. 이거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하한선이 마이너스 2, 0,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지금 충분히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뭐 바꿀 필요도 없네요. 그죠? Z 프라임 3.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플러스 Z 프라임이 1 넘겨서 빼니까 7. 그래서 3H7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버전으로 좀 가볼게요. 비슷합니다. 조금 달라요. 네 번째. 미안해. 케이스 여러 가지 할 거야. 중복조합은 원순열처럼 좀 설명이 길어요. 얘는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은 얘네는 나중에 확률 들어갈 때 확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경우에서 뽑는 것 때문에 다 틀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개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이 중복조합, 이거는 진짜로 그냥 몸에 인이 bek혀야 돼요. 진짜로. 그냥 파파파파박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연습해놔야 돼요. 될 수 있는 거 다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또 갔더니 엄마가 사과랑 배랑 귤을 합쳐서 10개를 사라 그랬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사과랑 배는 짝수 개수로 사오래요. 짝수 개수로. 아니다. 홀수 개수로 사오래요. 왠진 모르겠는데 홀수 개수로 사오래요. 자연수 홀수. 그 다음에 Z는 짝수 개수로 사오래요. 자연수 짝수. 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마디로 사과는 13579, 배도 13579, 그 다음에 귤은 2468 이렇게 사오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홀수니까 이거 2씩 바뀌죠. 얘도 2씩 바뀌어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얘를 어차피 공차가 2인 등차수를 안에서 해석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1차 함수 중에서 길이가 2짜리인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홀수를 나타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x 프라임이 0이면은 한 개 사갖고 온 거예요. x 프라임이 1이면 세 개 사갖고 온 거예요. 괜찮죠? 그럼 x 프라임은 0,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배 같은 경우도 홀수의 사오라고 했으니까 2y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귤은 짝수의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2z 프라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수 짝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수 짝수이기 때문에 2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z 프라임이 1부터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은 0부터인데 z 프라임은 1부터. 그러면은 의미 아닌 정수애가 z 프라임은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2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z 프라임은 0부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서 z 프라임은 다시 또 뭐 z2 프라임 플러스 1 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근데 뭐 두 번 치환하는 것보다는 한 번 치환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고 나니까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 112, 4죠? 10이에요. 요게 의미 아닌 정수애인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은 6인 상태에서 의미 아닌 정수인데 얘는 다 2로 나눌 수 있어요. 개수가 동일해요. 괜찮죠?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엔 개수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2로 나누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3인 의미 아닌 정수 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종류 중에서 세계사는 5시상 10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문제 풀어볼게요. 퀴즈.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인데 합쳐서 14개를 산다고 해볼게요. 14라고 한번 적읍시다. 이때 x랑 y는 홀수, z랑 w는 짝수. 자, 이때 얘네는 기본적으로 의미 아닌 정수해들 중에서만 홀수 짝수예요. 참고로 0은 짝수예요. 0은 짝수. 자, 조금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x랑 y는 1, 3, 5, 7 이렇게 가야 되고요. z랑 w는 0, 2, 4, 6, 8 가도 돼요. 0도 짝수기 때문에. 아, 0도 돼요. 왜냐면은 Z랑 W는 0도 가능. 아, 3H6. 왜냐면 XYZ 중에서 XYZ 중에서 6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3H6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아, 근데 얘가 뒤에 W까지 있어. 미안. 아, 90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Z랑 W는 0부터 가능한 상태예요. 오케이.
지금 4H4로 나오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4H4로 나오는 경우들이. 오케이. RPM에서 풀지 말라고. 아, 유형합은 풀고요. 이거 실력. 이건 뭐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는 아닌데 그냥 조금 조잡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기출문제는 사실 푸는 게 좋은데 아마 조금 풀기 어려울 거예요. 센 C 단계랑 그치. 그래서 센 C 단계 정도예요. 똑같은 거. 딱 그 급이에요. 실력업이. 아하하하. 네 개인데 X, Y, Z, W.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홀수 개수라고 얘기했죠. EX 프라임 플러스 1. 그쵸? 그래야만 의미 아닌 정수 중에서 홀수니까 1, 3, 5, 7 나와야 되는 거라서 1 나올 때가 X 프라임이 0이게 만들려면 EX 프라임 플러스 1. Y도 마찬가지로 EY 프라임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 Z는 2468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02468부터 나와요. 그래서 얘는 EZ 프라임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야 Z 프라임이 0일 때 얘도 0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0은 짝수, ZW는 짝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 얘랑 조금 달라요. 이건 자연수 짝수라서 무조건 2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0도 가능한 상태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얘는 EW 프라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EX 프라임, EY 프라임, EZ 프라임, EW 프라임 플러스 2가 14이면서 의미 아닌 정수회로 나오게 되겠고 넘기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얘가 지금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종류 중에서 중복해서 6개 고르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9C6이 되겠죠. 그래서 9, 8, 7, 3, 1, 84가 됩니다. 그렇죠. 9, 8, 7, 3, 2, 1 약분시키니까 12의 7배 84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헷갈려 하니까 다른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자, 퀴즈. 자, 뭐냐면은 비슷합니다. X, Y, Z, W인데 20개를 뽑아요. 근데 X랑 Y랑 Z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 되게 하고요. W는 3배수로 들어갑니다. 다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만 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에서만. 참고로 0도 3배수예요. 0도 3배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X는 1, 4, 7, 10 이렇게 나와야 돼요. Y도 1, 4, 7, 1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니까. W는 3배수 0, 3, 6, 9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그치, 걔는 그냥 3W 프라임으로 보면 돼요. 왜냐면 W 프라임이 0일 때 딱 W도 0 나오니까. 자, W는 지금 0부터 나올 수 있어요. 0, 3, 6, 9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W는 그저 그냥 3W 프라임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나 문제 잘못 냈다. 미안해. 잘못 냈다. 미안해. 이 20으로 잡으면 이게 안 나오네. 미안해. 21 미안해. 21. 실수.
3배수여야 되는데 왜 3배수를 안 썼지? 나 3배수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 1부터 나올 수 있어서 x는 3x 프라임 플러스 1. 근데 x, y, z, w 4개가 있는데 w가 또 없어졌어. 이거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아, 바꿨나? 네. 427.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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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3x 프라임 플러스 1, 얘는 3y 프라임 플러스 1, 얘는 3z 프라임 플러스 1, 얘는 3w 프라임으로 그냥 바꿨으면 됩니다. 왜냐면 x 프라임이 0일 때가 딱 1 나오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 그랬으니까 1, 4, 70 다 돼요. 그리고 w도 3w 프라임으로 하면은 어차피 w 0, 3, 6, 9 다 되기 때문에 w 프라임도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 1, 1 빼면은 18이고요. 그거를 3으로 나눴으니까 6. 그래서 x, y, z, w 4개 종류 중에서 6개 뽑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9, 10, 6. 그래서 똑같이 위에서 한 것처럼 84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변형이 사실 훨씬 많이 돼요. 훨씬 많이 되는데 더 가면 좀 지루해지겠지? 몇 개만 더 할게. 몇 개만. 몇 개만. 미안. 몇 개만 더 할게. 5번. 왜냐면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배수, 3배수 뭐 관련된 내용들은. 부등식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부등식은 좀 힘들 것 같고, 부등식은 좀 힘들 것 같고. 3개만 더 할게요. 3개만. 3개만. 많이 안 할게. 3개만. 3종류만. 자, 5번. 많은데? 그죠? 여기서 3개 더 하면은. 자, 부등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쓰기만 할게요. 쓰기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합쳐서 또 사는데 문제는 엄마가 얘기하는 게 10개 이하로 사래요. 10개 이하로. 자, 그럼 얘는 음이 아닌 정수 해인 상태로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10개 이하로 사는 거라서 와! 이거 부등식이면 못하지 않나? 미안. 다 하는 거예요. 3회 70.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3회 79. 9개일 수도 있으니까. 8개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빵개까지. 3회 20반까지. 그쵸?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일일이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요 뒤에 설명하는 요거 하나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해되는 경우에만 이해하고요. 안 되겠으면 일단 빼요. 되는 정도까지만 봐요. 얘를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4H10으로 나와요. 다 더하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더하면 얘가 나오냐?
이거를 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놓고 싹 다 더한다면은 나중에 뒷단원 이항정리 단원에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이 나오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보면은 제가 4H10과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4H10인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냥 이걸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이대로 그냥 끝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11가지로 만들진 않아요. 뭐 11가지 양념? KFC인가? 미안해. 자, 아무튼 난 누구랑 얘기하니? 미안해. 자, 아무튼 11가지인데 이 11가지를 다 계산하게 만드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한 5 정도까지? 한 6개 정도 하게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얘가 도대체 왜 4H20으로 나오는지? 나만 궁금한가? 미안. 이건 좀 난 궁금한데 왜 4H10으로 나오는지. 그게 왜 4H10으로 나오냐면은 얘는 4개 중에서 10개 고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마치 뭐냐면은 이 중에서 10개 고르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0개 고르는 게 4H10이잖아요. 왜 똑같지? 왜 똑같냐면은 케이스를 분류해서 볼게요. W라는 걸 특정시켜서 본다면 W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죠. 그러면 W가 0일 때는 경우의 수가 3H10이에요. W가 1일 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가 되죠. 얘는 3H9예요. 똑같이 W가 10일 때는 빵 나오니까 3H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0개를 고른 경우의 수는 이 모든 경우의 수의 합과 똑같겠죠? 왜냐면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니까. 각각 케이스의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4종류 중에서 10개 뽑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는 선에서만 이해해요. 나중에 이항 정리하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항 정리하고 나서. 지금은 아마 좀 와닿는 게 좀 적을 겁니다. 그치만 되긴 되네 정도로만 이해해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되긴 되네. 무식하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지우고 넘어가고요. 지우지 말자.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 지금은 전부 다 이런 하한선에 관련돼서만 얘기했었죠. 하한선에 관련돼서만 얘기했어요. 왜 하한선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일까요? 상한선이 있어서 그래요. 상한선이. 자, 엄마가 사과랑 배랑 귤을 합쳐서 6개를 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과일 가게 갔더니 사과가 5개까지밖에 없어요. 사과가 많이 팔려가지고 오늘은 사과가 5개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1개부터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배는 딱 6개까지 있고요. 귤도 딱 6개까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자, 근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3H6으로 계산한다고 친다면은 솔직히 경우의 수 중에서 006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솔직히 y가 0부터 6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상한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어차피 많이 뽑아봐야 6개까지밖에 못 뽑으니까 얘 상한선 6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0 이상 의미 아닌 정수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쵸? 6까지는. 근데 문제는 얘가 5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6개 사는 경우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귀찮다면 에이 몰라 그냥 6개 사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사과가 6인 경우 6빵빵 요거 하나만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과가 6인 경우 한 가지만 빼면 돼요. 괜찮죠? 이게 상한선 문제풀이입니다. 상한선 문제풀이. 자, 그럼 요거의 번외편 문제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합쳐서 6인데 x가 4개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YZ는 전부 0 이상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6이라고 칠게요. 근데 의미가 없죠. 4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3개 중에서 6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사과가 6개인 경우, 그렇죠? 6개 안 되니까 한 가지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5개 사는 경우 또 빼주면 돼요. 그럼 사과가 6개인 경우에는 한 가지. 이게 뭐냐면은 6일 때 둘 합쳐서 1개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뭐냐? 사과가 5개잖아요. 그럼 YZ 합쳐서 1개 뽑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3의 축이면은 9, 10, 3, 9, 83, 80, 80, 80, 28가지에서 한 가지 빼고 2가지 빼는 거. 그래서 답이 25가지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퀴즈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사과, 배, 귤 합쳐서 문제를 푸는데 똑같이 그냥 6개라고 잡읍시다. 이번에는 사과가 4개까지밖에 없어요. Y랑 Z는 전부 무한정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제약이 없어요. 6개를 사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한 종류만 상한선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고난이도 중에서는 2종류가 상한선 걸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냥 무시할게요. 똑같네. 3, 미안해. 3까지밖에 안 돼요. 하나 더 줄이는 걸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중복점만 마스터하면은 오늘 밥값은 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중복점만 마스터해도. 어우, 90m. 오케이. 왜냐면 4일 되니까. 3인가? 3은 되는 거라서 4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죠? x가 0, 1, 2, 3, 4, 5, 6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x가 4, 5, 6일 때를 빼는 겁니다. x가 4, 5, 6일 때를. 오케이. 왜냐면은 얘는 x가 6까지 된다고 봤을 때인 경우고 얘는 x가 6일 때죠. 얘는 x가 5일 때지. 얘는 x가 4일 때. 미안해, 여기 3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x가 4일 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럼 x가 4로 들어갔으면 yz 합쳐서 2개죠. 마찬가지로 이게 3의 축이면은 x가 0부터 6까지 되는 경우로 본 거죠. 그 중에서 x가 6은 안 되지. 그래서 x가 6일 때는 y 플러스 z가 0 나오는 거라서 2의 지형을 빼주면 되겠고, 그럼 x가 5일 때도 빼야 되죠. 그럼 x가 5이면은 y 플러스 z가 1이죠. 그래서 2의 7 또 빼면 되는 거고. 오케이. x가 4일 때도 괜찮나? 너무 쉽지? 이거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은 그냥 안 하고 쓸게요. 3H 6에서 x가 6일 때 2H 빵, 그렇죠? 얘가 6이면 빵빵이니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5일 때, 그러면 둘이 합쳐서 1이니까 2H. 얘가 4일 때
두 개 합쳐서 두 개니까 2H. 요거 그냥 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9, 86, 47, 28에서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4, 3 빼니까 22개. 그렇죠. 22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로 좀 가볼게요. 마지막 7번까지만 좀 가봅시다. 자, 7번은 굉장한 거는 아니고요. 약간 좀 노가다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가 10. 일부러 상한선은 안 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개수 가지고 장난친 거라서 의미 아닌 정수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으악! 그러면은 의미 아닌 정수에는 문제 없잖아요. 중복조합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개수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원래 다 일일이 세는 거예요. 괜찮죠? 다 일일이 세는 겁니다. 얘도 일일이 세는 거예요. 진짜로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일이 세기에는 아깝죠. 왜? x, y, z는 그래도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w가 0인 경우 어차피 일일이 셀 때도 한 문자가 변할 때 다른 움직임을 보는 거잖아요. w가 0일 때 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3의 70. 괜찮죠? 그 다음에 w가 1일 때 그럼 이때는 3 넘겨서 빼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그래서 3H7. 그리고 w가 2일 때는 4가 되니까 3H4. w가 3일 때는 1이니까 3H. 요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냥 날림으로 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세도 되는 거구나. 그냥 개수가 같고 의미 아닌 정수해인 애들만 뽑아서 걔네만 중복조합으로 가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거 7개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가 있긴 하다. 하나가 있긴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가 딱 있는데 그래서 걔까지는 안 봐도 지금은 문제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학기 들어갈 때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얘네만 마스터하면 돼요. 이러면은 기본 문제에서는 절대 빵꾸 안 납니다. 막대기 논리 한정에서요. 요거의 한정에서 2번이 또 있어요. 2번이. 근데 2번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얘만 마스터해도 됩니다. 중복조합이 꽤 많이 복잡해요. 진짜로.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5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상 이런 중복조합은 뭐냐면은 똑같은 거를 살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힌트를 약간 얘기하자면 학생이 3명이에요. 근데 이 세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종류 쿠키 10개면 얘는 중복순열로 갑니다. 다른 종류 쿠키면. 같은 종류 쿠키니까 어떻게 보면 돼요? 세 학생이 받는 쿠키 수의 합이 그냥 10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세 학생의 합친 쿠키 수가 10개인 방정식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미안해, 다 했네. 맞았네. 다 맞았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지우고 147번으로 좀 가볼 건데 147번은 살짝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기명 투표는 기자가 있을 기자고요.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이름이 써져 있는 투표.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는 이름이 안 써져 있는 투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권자 그냥 투표를 할 수 있는 반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반의 학생이 무슨
투표로 나오는 학생 제외하고 유권자가 총 3명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반장 선거로 나온 후보가 2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투표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기명 투표는 어떻게 되냐? 기명 투표는 1인당 한 표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 다른 유권자가 다 다른 후보한테 투표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다 다른 거 함수로 보는 게 좋아요. 유권자가 후보한테. 왜냐면 유권자는 무조건 대응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후보는 다 몰표 받아도 돼요. 대응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 다른 게 다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건 함수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권자 A, B, C가 있고요. 후보가 A, B가 있어요. 자, 다른 케이스로 또 하나 유후. 뭔가 미안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A한테 주고 얘도 A한테 주는데 C가 갑자기 B한테 줘요. 자,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B가 A한테 주고 C가 A한테 주고 A가 B한테 줘요. 어차피 얘는 기명투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 가지. 자, 근데 요 케이스가 그래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게 첫 번째 기명투표, 두 번째 무기명투표에서 본다면 얘는 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죠?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죠? 둘이 엄청 친해. 내 절친이야. 내 절친인데 당연히 나를 찍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를 찍었어. 그렇죠? 배신감. 그렇죠?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당선되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자, 여기서 기명투표 같은 경우에는 득표수도 중요하겠지만 득표수 이상으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투표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B가 투표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C가 투표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중복순열이에요. 괜찮죠? 얘는 중복순열. 자, 근데 무기명 투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나 어때요? 둘이 똑같아요. 어차피 얘는 A가 2표 받았고 여기도 A가 2표 받았어요. B 한 표, B 한 표. 왜냐면 누군지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종이에.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A 후보와 B 후보가 받게 되는 득표수가 합쳐서 3개인 경우로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A만 3표, B가 2표 받을 수도 있고요. A가 2표, B가 1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반장선거 한다면 다 무기명 투표로 들어갑니다. 괜찮죠? 일반적인 반장선거라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2개 후보 중에서 총 3번 고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7번이 지금 그 무기명 투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후보가 득표한 득표수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뽑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무기명 투표에는 다시 한번 유권자가 A, B, C, D, E, F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투표용지가 6개인 게 중요한 거예요? 투표용지가 6개인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써져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와 B와 C가 합친 득표수가 6개인 경우 안에서만 놓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의미 아닌 정수예요. 왜? 마이너스 2표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만 14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3H6 그렇죠? 8C6 87, 47, 28 그렇죠? 28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만 이따가 힌트를 좀 갈게요. 149번에 관련된 거는 왜 상문제인지. 참고로 아까 설명했던 7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은 x가 1 들어가면 그냥 8 나와버리지. 그래서 초콜릿 맛, 딸기 맛, 바닐라 맛 합쳐서 8개 사는 거예요. 초콜릿 마카롱, 딸기 마카롱, 바닐라 마카롱은 다 구별하지 않고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쳐서 8개인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마카롱 가게에 초콜릿 마카롱은 8개 있는데 딸기 마카롱이 5개밖에 없어요. 바닐라만 마카롱은 8개 있고요. 그래서 초코 바닐라는 그냥 8개 다 사도 상관이 없어서 8개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8개 이상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초콜릿, 바닐라 맛은. 근데 딸기 맛은 5개를 넘겨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마카롱은 구분하지. 오케이, 9입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자, 어차피 초코, 딸기, 바닐라는 합쳐서 8개를 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수 똑같고 의미 아닌 정수회로 맞아떨어진다면 얘는 3H8로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초코는 맥시멈으로 사봤자 어차피 8개까지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이 마카롱 가게 초콜릿이 8개가 있건 9개가 있건 10개가 있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8개만 초과한다면, 이상으로 나온다면 내가 초콜릿 8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한선이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있으나 마나요. 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바닐라도 내가 어차피 사봤자 맥시멈 8개예요. 그래서 바닐라도 상한선 8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딸기가 5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딸기를 빵개 샀을 때 초코바나나, 딸기가 1개 샀을 때 초코바나나, 딸기를 2개 샀을 때 초코바나나 6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에이 몰라, 3개 중에서 6개 골라주고 딸기가 6개인 경우랑 7개인 경우랑 8개인 경우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 3H8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딸기가 1개인 경우, 딸기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7개인 경우, 8개인 경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괜찮죠? 이 안에는
어차피 딸기는 0개부터 5개밖에 안 돼요. 요거 계산해도 되고요. 요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해도 되고요. 그럼 전체에서 얘네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뺀 걸로만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것도 돼요. 솔직히 뭐 3개 빼는 게 더 편하긴 하죠. 5개 구하는 것보다는. 잘했어. 이렇게. 자, 된 친구들은 다른 거 앞에 문제 남는 것도 좀만 더 풀어보기 바라고요. 다 풀었다 그러면은 RPM 다 풀었다 그럼 라이트 센 남는 건 숙제. 미안. 잘했어. 딸기가 6개면 딸기 제외한 나머지 초코 바나나에서 2개를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2 종류 중에서 추가로 2개를 더 고르면 되는 거지. EH. 괜찮아. 그치. 초코 바나나 중에서만 2개 더 사는 거니까. 초코 플러스 바나나가 2인 거예요. 딸기에다 6 집어넣은 거니까. 빼는 게 편하지. 다음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3H8에서 딸기가 6개인 경우. 그럼 딸기가 6개면 초코 바나나 합쳐서 몇 개 사야 돼? 그치? 그럼 초코 플러스 바나나가 2일 때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2H1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풀어볼게요. 딸기가 6개인 것도 빼야 되지만 딸기가 7개인 것도 빼야 되죠. 그래서 딸기가 7개면은 둘 중에 하나씩 하나 고르는 거니까 EH를 또 빼야 돼. 왜냐면 딸기가 7개인 경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딸기가 7개면은 초코 바나나 합쳐서 1개 뽑는 거지. 그래서 EH. 그리고 딸기가 8개인 경우도 또 빼야 돼요. 오케이. 거의 답이야.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상한선 문제가 조금 헷갈려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이게 RPM에는 없나? 그럴 거고 라이트 센은 없어요. 지금 센에 있는데 요 상한선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해요. 지금 우리는 다행히도 그렇게 복잡한, 사실 마지막 문제로 보는 게 뭐냐면은 약간 요런 거예요. 얘가 18개를 뽑는데 X, Y, Z가 전부 0에서 6까지밖에 없는 거. 12개 뽑는다.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빡세요. 진짜로.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능에서는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사실 강북 지역 쪽에서는 최근 5개년 동안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강북 지역에서는. 그래서 볼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은 이제 천재지변급이에요. 그죠? 알았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딸기가 빵개면 딸기가 빵이니까 초코바나나 합쳐서 8개인 거죠? 요 경우의 수가 EH8이에요. 얘도 지금 초코바나나 합쳐서 그럼 7개겠죠. 딸기가 1개니까. 딸기가 1개니까. 그럼 얘는 EH7이에요.
그럼 여기는 합쳐서 6개니까 2H6이 되겠고, 2H5가 되겠고, 2H4가 되겠고, 2H3이 되겠고, 2H2가 되겠고, 2H1이 되겠고, 2H 빵이 될 거야. 이거 다 더하면 3H8이야.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하죠? 그 부등식의 개수랑. 괜찮죠? 진짜 이게 지금 딱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초코 바나나 합쳐서 8 이하가 되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게 지금 3H8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 완전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딱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6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해도 돼요. 이거만. 이렇게 6개만. 다 구해서 더해도 돼요. 이거 구하면 얼마지? 98. 예. 9. 그 다음에 얘는 87. 8. 7. 6. 5. 4. 그러니까 13. 39. 답이 39예요. 괜찮나요?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얘가 3, 2, 1이죠. 3H8이면은 11시 8. 그래서 얘는 10시 8. 그래서 19, 9, 45. 45가지죠. 45가지에서 6개 뺀 39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빼는 걸로. 그렇죠? 요렇게 넓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넓게. 이게 왜 빼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일일이 노가다를 해보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렇죠? 아니 초코가 빵개일 때 그럼 얘가 0부터 8까지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예요. 9가지예요. 괜찮나요? 이게 수학하에서 그냥 노가다로 계산하는 거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압축해서 빠르게 표현하는 계산 방법을 이용하자라는 것 뿐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쉬운 거고.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39개가 답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미안해 좀 어렵지. 화이팅. 화이팅.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150번 요거 30초 내로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이해한 지 2초 만에 답이 몇 H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저것도 안 써. 오케이. 자, 적어도 한 송이씩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적어도 한 개 이상이면 자연수잖아요. 빼는 거보다는 에이 하나씩 일단 사고 더 사지 뭐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하한선 문제라서. 상한선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빼는 거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일일이 계산하거나. 근데 하한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돌려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한선 문제는 최소 몇 개 이상 이런 관계된 문제. 그쵸? 그래서 자연수니까 일단 하나씩 사고 합쳐서 4개만 추가로 더 사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3H4라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3H4 계산하면은 6C4 6C니까 15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깔끔하게 계산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어차피 딱 보자마자 뭐야 그럼 3H4지 뭐 이렇게 문제 풀어도 좋아요.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면 이거 보자마자 3H4가 나와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면은 보자마자 3H4가. 자, 그러면은 앞 페이지는 넘어갑시다. 중간에는 숙제로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54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한 종류만 가지고 했었어요. 한 종류만 가지고. 근데 얘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빨간 펜, 파란 펜.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빨간 펜은 빨간 펜대로 나눠주면 되고요. 파란 펜은 파란 펜대로 나눠주면 돼요. 자, 또 써져 있는 게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됩니다. 아, 그치. 빨간 펜은 합쳐서 8개. 파란 펜은 합쳐서 5개. 합쳐서 6개구나. 네, 근데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받는 총 개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써줄게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빨간 펜과 파란 펜을 합쳐서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못 풀어요. 너무 헷갈려서 못 풀어요. 어차피 빨간 펜은 빨간 펜대로 나눠주고 파란 펜은 파란 펜대로 나눠주니까 빨간 펜을 받는 개수, 빨간 펜만 놓고 봅시다. 빨간 펜, A 학생이 받는 빨간 펜 개수, B 학생이 받는 빨간 펜 개수, C 학생이 받는 빨간 펜 개수를 합친 게 8개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네는 적어도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자연수로 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파란 펜도 파란 펜대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 학생이 받는 파란 펜수, B 학생이 받는 파란 펜수, C 학생이 받는 파란 펜수 합쳐서 6개. 얘도 적어도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학생은 빨간 펜과 파란 펜은 둘 다 한 개 이상씩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학생은 펜이 2개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H. 아, 근데 표시는 뭐 틀려주면 뭐 제대로 풀었으니까. 근데 합의 법칙일까요? 곱의 법칙일까요? 오케이. 그래. 이렇게 나왔지. 21 10 여기는 자, 요거 미스 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요? 3H5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5개 추가로 더 구하면 되니까. 자, 얘는 당연히 3H3이 되겠네요. 자, 3H5면은 7C5니까 7C. 그러면 7621이라서 73 21로 계산하면 되겠고, 얘는 5C3이니까 5C2로 계산해서 10가지라고 보면 돼요. 10가지. 자,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이거 답을 지금 31로 쓴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42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1로 쓴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곱의 법칙입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헷갈린다면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내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는 짜장면이 메뉴가 1, 2, 3, 4가 있고요. 짬뽕이 메뉴가 1, 2, 3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짜장, 간짜장, 뭐 삼선짜장, 뭐 해물짜장, 그다음에 짬뽕, 그냥 짬뽕, 간짬뽕, 뭐 이런 거, 해물짬뽕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때 첫 번째, 내가 배가 고파서 메뉴를 하나를 시켜 먹으려고 해요. 자, 메뉴 한 개 시켜 먹는 경우의 수. 자, 당연히 이 중에서 하나 시켜 먹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이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야, 메뉴 몇 개야? 그럼 7개라 그러죠? 7개라 그래요. 자, 그걸 좀 더 분석해서 볼게요. 짜장면이 4종류고요. 짬뽕이 3가지 경우예요. 자,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당연히 합의 법칙입니다. 왜? 자,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쓸 때는 뭐냐면 이건 그냥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 그래서 짜장면을 골라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족이 되는 거고 짬뽕을 골라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골라도 이미 경우의 수가 끝, 얘를 골라도 경우의 수가 끝.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라서 그냥 덧셈으로 갑니다. 합의 법칙.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배가 몹시 많이 고파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짜장면, 짬뽕을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짬짜면을 안 팔아요. 그래서 짜장면도 1개, 짬뽕도 1개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짜장면이 4가지죠. 짬뽕이 3가지예요. 자,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건 곱의 법칙이에요. 왜? 짜장면 1번 고를 때 짬뽕이 3가지가 나오고요. 짜장면 2번 고를 때 짬뽕이 3가지가 나오고 짜장면 3번 고를 때 짬뽕 3가지가 나오고. 그렇죠? 왜냐면은 짜장면, 짬뽕 둘 다 골라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봐봐요. 빨간 펜만 나눠주면 경우의 수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죠. 파란 펜도 나눠줘야 돼요.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다 나눠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 210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155번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155번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자, 중복조합이 지금 얘 유형이 5개밖에 없죠? 이거 가지고 진짜 턱도 없습니다. 유형 5개 가지고 연습 안 돼요. 진짜. 센 유형 5개밖에 안 돼. 자,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죠? 일단 자연수예요. 자연수인데 A가 C보다 더 많이 가져요. 야, 이거는 한 번에 계산이 안 되겠는데? 그쵸? 케이스 분류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가다가 기본이에요. 그 안에서 개수가 똑같고 의미 아닌 정수인 경우에만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이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중복조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제일 까다롭죠? 얘 먼저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A가 C보다 큰 경우를. 자, 일단 얘는 자연수니까 A', B', C' 플러스 D'. 1씩 나눠주니까 3개. 이걸로 의미 아닌 정수를 일단 만들고, 그럼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 C' 플러스 1이니까 A'이 C'보다 큰 경우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A', C'은 0 이상인 경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C'이 0일 때, 그럼 A'은 1, 2, 3이 돼요. C'이 1일 때는 A'은 2밖에 안 돼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걸 각각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0, 1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따줘야 돼.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 자, 그러면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풀이가 된다면 그냥 풀고요.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걸 좀 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C'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C'이 0인 경우. 그럼 C'이 0이면 A'이 C'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1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얘가 0이고 2인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 얘가 0이고 3인 경우가 있겠죠. 이러면 성립하네요. 그럼 요 경우는 뭐예요? B'과 D'이 합쳐서 2인 의미 아닌 정수회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다 세도 돼요. 이거 몇 개 안 돼가지고. 그쵸? 몇 개 안 돼가지고. 자, 그럼 얘가 2개 빵개면은 B'과 D' 합쳐서 1개. 또 의미 아닌 정수회. 얘는 B'과 D' 합쳐서 빵개가 의미 아닌 정수회. 네 번째, C'이 이번에는 0이 아니라 1인 경우. 그럼 A'은 C'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2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얘가 2 나오는 순간 이미 3개를 다 썼기 때문에 이게 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C'이 2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C'이 2가 되면은 A'은 3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개수 초가 돼버립니다. 이것만 놔두면 그냥 끝나요. 이야. 오케이. 이해 잘 될까?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가 2의 집합이죠. 그치? 1로. 왜냐면은 비리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는 2H. 그래서 3C2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자, 요 경우는 2H1이니까 2CL 2가지가 되겠죠. 얘도 2H 빵이니까 1가지. 이상하다.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다들 답이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7 나오지? 잠깐만, 내가 뭔가 좀 마술에 걸렸나? 맞아? 맞아? 근데 왜 답이 10몇 개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10몇 개씩이 보여가지고 난 내가 잘못 푼 줄 알았는데 왜냐면 답이 7이에요? 7이래요? 그렇죠? 오케이.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잘못 봤나? 아무튼 7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잠깐 쉬었다 갈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유형 요거 다음 유형을 한 번만 좀 하고 다음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저기 질문할 사람 있나요? 없나? 알았어. 잘 쉬어.